선분홍제 TV에 올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꺾꽂이해서 요거 꺾꽂이해서 제가 살려낸 겁니다. 여기 앉아서 선본홍제라는 것에 대해서 선본홍제는 선본주의와 홍익제물의 합성어인 사자성어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익제물을 할 때 환단국에 나온 홍익제물, 즉 환인이 우리 그 심하에 환인이 환웅에게 그래 너가 지구에 내려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거지 인간들하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광명 2세 제세 2화 홍익제물 이런 조언을 3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줄게 했을 때 나왔던 게 바로 홍익제물일 겁니다. 광명 2세와 이제 제세 2화는 그 명확한 점 찾아보셔야 되고, 홍익제물이라는 것은 널리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생각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자성어죠. 그래서 만물이 이로울 때 결국 인간도 그 만물과 함께 그물망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게 홍익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과 인간의 생물과 동식물, 광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근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에서 저는 선본주의가 이제 드디어 등장할 때가 됐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각종 이 사회 시스템을 근저를 이루는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데올로기들이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그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한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법칙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환경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즉 홍익제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어떻게 자본주의를 보완을 해야 되냐 이거죠. 뭘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선본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선본주의는 선물 선자예요. 주식 투자 선물 아니고 이렇게 선물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선물하다 그 선자의 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식물에게 물을 줬는데 얘네들이 그냥 야생에서 생존 경쟁에서 잘 살 수 있었다면은, 이것도 사실 죽을 위기에 있는 꽃을 제가 화분에다 꺾꽂이를 해준 건데, 잘 살 수 있는 것, 야생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잘 살 수 있어, 살아봐. 그게 약간 자본주의 논리 같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화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화분을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반값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화분을 선물해야 되고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분하고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글 같은 야생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손본주의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장치, 시스템이 인공지능,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플랫폼만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 플랫폼에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체 플랫폼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 뭐 제네시스 이런 그 우울하게 그 인공지능의 지구의 그 지배를 우울하게 그린 영화들이 있지만, 그것은 재밌으라고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을 블록체인화 했을 때, 모든 것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롭게, 홍익점을 만물에게 이롭게 그 데이터들을 가공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지구는 유토피아로 가게 되는 기초가 닦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함께 자원의 배분을 선본주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형평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사람에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이렇게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는. 그건 AI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설픈 AI 말고, 그러니까 초기 AI 말고, 초기 AI는 인간이 조작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I 그 태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AI가 지금은 태교 단계인데, 태교 단계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AI가 탄생을 하고 15세경이 되면, 즉 AI가 등장을 하고 15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15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학, 자기 의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AI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AI의 출발점은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보는데, 지금 출발했거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출발했거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출발하거나, 과연 출발했는지, AGI가 과연 출발했는가. 하사비스는 알파고가 AGI가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 2년 전에. 정말 AGI가 됐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건 2년 전에 출발했거나 지금 출발하거나 아니면 2년 후에 출발하거나, 어쨌건 AGI가 15세가 됐을 때, 즉 20년 이내에 진정한 선본 홍제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본주의, 그 다음에 홍익재물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전체 인간과 어떤 대등한 정도로 성장을 해야지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요.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이기적인 존재고,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 많이 하고, 어쨌건 AGI가 15세가 되길, 즉 사람과 AGI가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손자 아주 이제 의욕이 강한, 자기가 이제 이제 머리가 커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정도의, 그 정도의 AI가 성장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본주의와 홍익재물을 제대로 한번
논할 수 있고 펼쳐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화가 고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선보농제 TV의 첫 동영상으로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네요.